PFT 멤버들에 대한 사태는요, 추석 연휴 기간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꾸준히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 오죽했으면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끝까지 다뤄달라,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걸까요? 그만큼 이 PFT 멤버들의 현 행태, 그리고 이들의 뒷배 세력으로 의심받고 있는 더기버스와 안성일 씨, 그리고 백이사까지 이 많은 이들이 한데 묶여 있어 이 사태가 이미 얽혀버린 실타래 마냥 풀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태에 이르다 보니 이 PFT 멤버들, 현재 이 전홍준 대표님을 상대로 아시다시피 항고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끝까지 가보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이 PFT 멤버들, 결국 이 항고 여전히 멈춰있는 이유가 존재한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PFT 멤버들의 행태가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분개함을 여전히 끌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템퍼링 사태의 배우로 지목받던 더기버스 안성일 씨에서 PFT 멤버들 본인들에게 쏟아지는 이 화살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멤버들의 행태 때문인데요. 특히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황장애를 앓았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신들이 이 어트랙트 소속사에 속해 있는 상태에서 연예계 활동을 하며 굉장한 정신적 피해가 극심했었다.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한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뚜껑을 까보니 어땠죠? 와, 번지점프 잘하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바로 이 공황장애가 왔었다라고 하는 멤버가 이렇게 번지점프를 하러 온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당시 때 이 멤버는요, 저 뛰고 싶다고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번지점프까지 화끈하게 뛰었습니다. 이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거죠. 아니, 생각해보면 이 번지점프를 뛴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공황장애 있는 사람이 번지할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공황장애 겪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공황장애가 오셨는데 저렇게 심장이 많이 뛸 법한 흥분되는 상황에 노출되면 안 됩니다.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되는 것이 바로 공황장애예요. 그런데 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라는 멤버가 정작 번지점프는 너무 잘 뛰었다라는 것이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괘씸한 헛소리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상 심하면 병원을 갔어야지, 그렇게 얘기해서 어쩌자라는 거냐, 이러한 말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를 심각하게 편파 보도를 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뭐죠?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 되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아직까지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JMS 기억나십니까? 이 JMS를 취재할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 당시 때 PD가 직접 한 곳을 방문하는데 이 방문한 장소 안에 무언가 조각상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여성의 모습을 한 조각상이 JMS와 뭔가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 조각상이 확실히 심각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 당시에 나왔었냐면,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했었다 라고 합니다. 사실 이 당시 때 댓글 여론도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너무 무리수를 뒀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요번에 PFT 멤버들을 편파 방송한 그 담당 PD가 익명의 제보만 믿고 찾아갔던 장소에 저 조각상을 보고서 저거는 JMS의 여자 신도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조각상이다 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러자 그 조각상을 실제로 만든 조각가가 증거 자료를 보여주며 반박했는데요. JMS에서는 그걸 빌미로 반박 영상을 제작하여 오히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엉망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것이 바로 그 JMS 영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만큼 팩트로만 제작해도 되는 방송 프로그램을 이렇게 담당 PD가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방영을 하니 오히려 이 JMS에게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상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허술하게 만들어진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인지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피프티 분쟁을 다룬 그알 올해 방심위 민원 최다치를 기록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무려 황영우 씨 사태와 비교하면 10배가 넘는 엄청나게 큰 차이의 최다 민원을 접수받게 된 것이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이었다. 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심각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심이 최다 민원을 받은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해외에서도 이 사태를 알게 되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 뉴스 기사가 바로 해외에 있는 영문 기사입니다. SBS에서 만들어낸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작한 이번 피프티 멤버들 사태가 굉장한 편파 방송 논란으로 방심위에서 최대치의 지금 민원을 접수받았다. 이 얘기가 이제는 외신 보도로까지 뻗어나갔습니다.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자, 반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1월에서 8월까지 시청자 불만이 가장 많았던 곳은 바로 걸그룹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을 조명한 SBS TV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였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민원이 1146건이 접수가 됐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게시물 반응을 보여드리면 쇼가 팩트를 처리하는 방식이 너무 서투르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다. 이런 말들부터 완전히 편향된 방송을 보여주신 SBS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것은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든 컨텐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말도 있고요. 피프티를 취재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편향된 보도는 많은 사람들이 오도하게 만든다 라고 말을 하며 심지어 이 제작진은 도망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됐다. 제프 벤자민 이야기도 나오고요. 솔직히 나는 이번 민원 사태가 쏟아진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 그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도 못했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분명히 피프티비 멤버들에게 유리한 편향을 갖고 있었고 이 제작진들은 처벌받아야 한다. 이러한 해외의 반응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해외 외신 보도에서는 어트랙트 대표, 바로 전홍준 대표님이 품격 회복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기억나십니까? 전홍준 대표님이 최근 자신의 억울함이 벗겨져서 그래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라는 내용이 이제는 외신 보도에도 기사가 이렇게 쏟아지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또 본 수많은 해외 팬들은요. 해외에서 이제는 멤버들을 비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요. 아예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피프티 멤버들이 해외에서는 그냥 잊혀지고 있는 가수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나마 그전에는 피프티 멤버들이 억울하다, 아니다, 피프티 멤버들이 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등등등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왔다면 이제는 피프티 멤버들 자체에게 관심을 갖는 해외 팬덤 자체가 아예 없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피프티 멤버들 뭔가 잘못돼도 한참 많이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태를 본인들이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멤버들은요, 법원에서 기각받은 내용을 가지고 엄플하려는 의도까지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당시 때 판결문에 이러한 말이 나왔죠. 정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라는 사정의 유무는 본안 소송에서 면밀한 심리와 증거조사를 통해 판단되어야 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 의무 또는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현재 단계에서는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분명히 판결문에서 이렇게 본안 소송에 가봐야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했는데도 항고를 진행하고 있죠. 그러니 이건 판결문에 완전히 정면으로 반박하는 황당무계한 행태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쏟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이 항고 사태, 이 어트랙트 측에서 가만히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보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번호입니다. 접수일이 9월 8일이에요. 항고인은 송자경의 3명, 멤버들 4명 전원이 항고를 했고 상대방은 바로 어트랙트 주식회사입니다. 9월 8일 날 접수가 됐으면 시간이 꽤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8월 28일 날 이게 기각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9월 18일 날 날짜에 이 항고인 측, PFT 멤버들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측에서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고 담당 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어트랙트 측에서는 아무 서류도 접수를 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러한 추측이 나와요. 어차피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항고나 본안 소송이나 그냥 기다리고 있다 보면 PFT 멤버들이 자멸하게 될 수밖에 없다 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죠. 이 재판부의 판단이 한 번 내려진 이상 이걸 뒤집으려면 정말 엄청난 결정적인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무법인 바른 측도 아주 나중에 합류를 하게 됐죠. 그런데 그 이후로 어트랙트 측에선 어떤 서류도 제출되지 않았다라는 건 그냥 어트랙트 측에선 관망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항고 소송 역시 패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항고 이유가 너무나 부실하기 때문에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판결문조차 공개된 내용을 보면 항고가 무의미하여 각하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멤버들은 여전히 전홍준 대표님과 적대시하고 있으니 그것이 알고 싶다나 법무법인 바른이나 더기벅스나 PFT 멤버들이나 시청자분들의 분노를 당연히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35건이에요. 그런데 1위라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PFT 편은 무려 몇 건입니까? 1146건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건수가 지금 민원으로 접수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민원이었는지 느낌이 팍팍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지금 전속계약 분쟁, 편파 방송 논란, 말이 많다. 근데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공식 입장문을 분명히 보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보도했죠? 맞습니다. 바로 후속 보도를 하겠다. 후속 방송을 제작하겠다. 후속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꼭 명명백백하게 잘 조사하여 보도를 하겠다. 자신들의 입으로 내뱉은 사태입니다. 근데 이거 어쩌죠? 지금 이 그것이 알고 싶다의 지금 최다 민원 접수에 5점을 남겼습니다. 프로그램에 5점을 남겼어요.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여기에 나오는 MC 김상중 씨가 상을 받았죠? 그것도 방통위에서 방송 대상 공모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받게 된 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책은 겸허히 수용하겠지만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자신들의 소신을 가지고 방송에 왔다. 자, 이런 망언을 하게 되면서 덩달아 MC였던 김상중 씨도 엄청난 비판 논란에 휩싸였죠. 특히나 PFT 멤버들의 손편지를 읽으면서 너무나 편파되어 있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한 김상중 씨에게도 불똥이 많이 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태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알고 싶다가 후속 방송을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후속 보도를 통해서 알고 보니까 PFT 멤버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자신들이 앞서 말했었던 PFT 편 영상을 전부 다 부정하는 거고, 아니다. 우리는 소신있게 중립을 지키겠다. PFT에게도 일정 잘못이 있고 어트랙트에도 일정 잘못이 있다. 자, 이런 황당한 보도를 하게 되면 한 번 더 엄청난 질타를 받게 될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자성어로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없는 사태인 거죠. 편파 방송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입장문은 발표했지만 후속 보도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거니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의 행태예요. 여전히 PFT 편의 다시 보기 영상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자신들의 방송편에 거리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잘못이 됐다라고 생각했다라면 다시 보기 정도는 충분히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징계를 해달라라는 많은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오죽했으면 국민청원까지 올라갔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김상중 씨까지 처벌해달라. 이런 이야기까지 많은 대중들에게서 쏟아져 나왔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죠?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꾸 멤버들 측에서 딜을 치고 싶어 안달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이제부턴 전홍준 대표님의 시간이 되었다. 재판은 서서히 진행이 되어 갈 것이고 만약 형사소송의 결과가 나오면 템퍼링을 한 3인방, 즉 덕이버스 안성일, 대기사, 그리고 덕이버스의 본부장까지 이 3인방한테 받아낼 민사 손해배상액이 얼마인데 200억 정도를 부르고 있냐. 200억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덕이버스 템퍼링 세력에게서 전홍준 대표님이 받아내고도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이 본안 소송은 이미 끝장난 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다. 쉽게 말해서 이 본안 소송은 누구에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피프티 멤버들에게 전홍준 대표님이 템퍼링 세력을 단죄하고 난 뒤에 진행될 본안 소송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미 관계가 다 끝장났다는 얘기예요. 결국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게 될 건데 가처분 소송에서 소속사의 티끌 잡기 쉬운 것처럼 본안에 들어가면 법적으로는 가벼울지 몰라도 연예인에겐 연예계 생활을 할 수 없는 치명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피프티 멤버들과 덕이버스 안성희 씨와의 유착관계.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덕이버스의 안성희 씨가 나 혼자만 이렇게 망할 수 없다라는 심보로 피프티 멤버들과 함께 했었던 비밀리의 내용들까지 모조리 공개를 하게 된다면 이 피프티 멤버들 다시는 회생할 수 없는 최악의 사태에 머무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드러내면 이 피프티 멤버들 해외건 국내건 다시 활동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결국 공범으로 만약 발표가 되게 되면 각자 도생을 도모할 것이고 전홍준 대표 입장에서는 시간만 끌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세 그룹에 집중하며 그 와중에 간간히 재판 내용을 보도만 한다면 대중들에게 점차 확실한 이미지가 각인되어 나중에는 PFT 멤버들의 이름만 들어도 아주 진저리를 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사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죠. 아직도 소씨에게 PFT 멤버들의 이름만 봐도 얼굴만 봐도 꿈속에 나올까봐 진저리 쳐진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도대체 이 4명의 소녀들이 어떤 인생을 얼마나 살았길래 이런 사태까지 몰렸겠습니까? 정말 지금이라도 눈물의 사죄를 하거나 정말 템퍼링 사태에 연루가 되어 있었다면 자신들이 먼저 자백을 하거나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전홍준 대표님과 정말 잘 상의해서 마무리도 다시 합치는 게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잘 서로가 좋은 이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에 전혀 행보가 1도 존재하지 않으니 대중들에게 느껴지는 괘씸함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덕이버스 안성희 씨는 이미 범법자로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이 멤버들 사실상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건 없지만 이미 덕이버스의 안성희 씨 못지않은 많은 비난과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왜 멤버들 스스로 이런 선택을 하냐라는 겁니다. 정말 덕이버스의 안성희 씨의 가스라이팅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들의 부모님이건 멤버들 스스로건 충분히 판단해서 이 정도의 최악의 상황까지 몰렸다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러한 사태에 대해 전홍준 대표님의 단독 인터뷰 기사가 또 하나 올라왔습니다. 스타뉴스에서 보도를 했네요. 명예회복에 감사한다. 전홍준 대표 새 걸그룹을 위해 다시 미국으로 간다. 자, 기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걸그룹 PFT와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 이후에도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에게 숨 돌릴 틈은 없었다. 그럼에도 이전보다는 무언가를 내려놓은 듯한 한결 마음이 놓여져 있는 그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피프티는 지난 6월 어트랙트와의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불투명한 정산, 지원 능력 부족 등을 문제를 삼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죠. 그러면서 피프티 멤버들은 법원 판결에 불복했고 항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라운드가 지금 예고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하지만 피프티는 이번 반격이 기각을 뒤집을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좋지 않은 여론의 비판과 업계의 부정적 평가 등이 더해지게 되면서 사실상의 팀 활동 컴백은 불가능해진 것이 아니냐라는 시선이 지배적이기 때문이죠. 지난 2월 발매된 더 비기닝 앨범 역시 이미 제작이 끝난 상태에서 계약에 포함되어 있었던 앨범이라고 합니다. 전홍준 대표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워너 레코드와 협약을 맺은 어트랙트가 미국 현지 K-POP 팬들을 위해 컴필레이션 형태로 제작한 음반으로 기존에 발표한 곡들을 미국 한정판 베스트 앨범 형태로 발매했다. 멤버들과 계약 분쟁이 있기 전인 5월 13일 미국에서 워너 레코드 CEO를 만나 관련 구두 협약을 마쳤고 6월 달에 귀국하여 우리 스태프들과 계속 작업을 해왔다. 7월 초 계약서에 사인한 뒤 8월 초에 작업물을 미국으로 보냈다. 당시에는 멤버들이 빨리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작업을 진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기각 판결이 났으면 애들이 이제 돌아와야 하는데 아직도 안 대표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있는 것이 안타깝다. 템퍼링은 근절되어야만 한다. K-POP 시장에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현실에 맞게 법 개정도 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더불어서 7월 당시 기자와 통화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전홍준 대표님은 멤버들과 하루빨리 만나 원만하게 화해하고 서로 미안하다라고 하며 다시 활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었다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멤버들 2명은 미성년자며 부모들도 이 바닥을 잘 모를 텐데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저 역시 서로 화해하고 풀면서 다시 시작하고 싶을 따름이에요. 그리고 2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연락이 나온 전홍준 대표님에게 기각 결정에 대해 묻자 명예를 회복한 것 같아 모두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다음 행보를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어트랙트는 현재 데뷔를 내년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새 걸그룹 런칭 프로젝트에 돌입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새 걸그룹 멤버 전원은 오디션 발탁 예정이며 대중픽을 통해 대중의 선택으로 심사에 주요하게 강조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홍준 대표님은 이제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다시 미국으로 향해 새 걸그룹 런칭을 위하여 발로 뛰는 제작자로서의 역할에 전념한다. 즉 지금 추석 기간에 이미 미국으로 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마음속에 아직도 전홍준 대표님은 멤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런 통화의 내용만 살펴봐도 전홍준 대표님의 진심을 멤버들이 이제라도 빨리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